네, 저는 제 차를 옮겨 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8시 25분이고 95km 남았네요. 일단 뭐 같은 쉐보레 옮겨 타니까 훨씬 편합니다. 제 차가 당연히 제 차니까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지금 100km, 뭐 120km, 뭐 좀 넓게 봐서 한 140km 이 구간에서는 제 차가 훨씬 자연스럽게 가감속이 이어지고 또 굉장히 경쾌해요. 그러면 650마력짜리랑 이 70마력대, 75마력짜리 차랑 비교를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게 그런 게 다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탔단 말이죠. 자전거를 탔는데 이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뭐랄까, 무조건 출력이 높다고 더 좋다? 나쁘다? 그런 좀 식의 접근이 힘들어요. 물론 고RPM 풀 가속 구간에서는 명확한 출력의 차이가 느껴지겠지만 이게 자동차는 항상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행 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콜벳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스파크가 콜벳보다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느 정도의 스포츠 주행을 함에 있어서 콜벳보다 이 차가 재미없거나 부족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km 내외 이렇게 가감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차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 가치평가의 상대적인 기준 혹은 관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용어로. 그런 부분을 보면 핸들링은 명확히 이 차가 더 경쾌하고 좋습니다. 뭐 같은 GM차 비슷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아까 그 콜백 같은 경우는 전륜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하중이 좀 덜 걸리는 느낌. 얘는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어카를 끄는 느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중이 딱 하고 그 앞 바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다소 쉽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좀 편안하죠. 물론 한계 주행에서는 이제 FF 바디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 영역이 되면 굉장히 다루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런 일상 주행에서는 FF 바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좋고 나쁨, 무조건 숫자 노름, 거기에 함정해서 너무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직접 경험해보고 나와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스파크 좋은데, 특히 경차 수동 굉장히 경쾌하고 스포츠 감각도 굉장히 좋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콜벳의 한계 주행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런 차들의 우리가 타고 있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들의 그 차에서 약간 한계에 가깝게 도전하는, 물론 안전한 서킷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입니다. 스포츠 주행을 좋아한다면 뭐 차를 바꾸시기보다는 차를 순정으로 이렇게 나 저 차 타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요, 이 차 가지고 한계를 경험해보고 이 차의 특성을
좀 약간 장악해 나가고 이런 재미를 붙이시는 게 만족도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부족하거나 더 이상 내가 이 차 가지고 재미를 못 느낀다, 그러면 이제 기변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다소 황당한 말씀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명확하게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밀양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뭐 콜벳부터 지금 스파크 경차까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우리가 다 GM 차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GM 차를 너무 홀대하거나 경시하거나 조금 평가절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GM은 사실 아까 제가 스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런 스포츠카도 만들고 뭐 트럭도 만들고 SUV도 만들고 승용차도 만들고 이런 경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좀 폭넓은 다양한 차들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죠. 전기차까지.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가 많이 성장했고 판매량도 넓고 많은 차를 만들지만 쉐보레 콜벳을 넘어 저런 엄청난 준 슈퍼카에 버금가는 저런 차를 만들고 있나요? 못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저런 차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GM은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지. 그리고 왜 제가 GM이나 쉐보레 차를 좋아하냐면, 저런 콜벳에서 느꼈던 좋았던 느낌이 스파크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어져 있다.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브랜드,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죠.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쉐보레 차를 타면 조종 성능이 좋고 제동 성능이 좋고 그다음 하체가 좋아요. 그다음 차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를 만들죠. 그런 차를 만드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차가 작고 뭐 크고 스포츠카고 뭐 트럭이고 이런 걸 떠나서 공통적으로 그 메이커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상품성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예쁘게 꾸미고 또 옵션의 패키징을 잘하고 이런 거는 마케팅 능력이죠. 마케팅 능력이 또 이 자동차의 품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쉐보레 차는 욕먹을 만하죠. 소비자들의 니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뭐 고스란히 막 실천에 막 옮기는데 막 바지런히 움직이는 메이커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주행 성능 가지고 현대차 혹은 현대차를 비호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GM차를 비웃을 수 있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현대기아차를 타는 사람과 현대기아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쉐보레차 혹은 르노 삼성 이런 차의 그 주행 성능 가지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주행 성능은 현대기아차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주행 성능이라고 하는 게 출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의 전체적인 주행의 본질, 조향, 제동, 가속, 현가장치 이런 부분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현대기아차는 좀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평가절하 당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쉐보레차 글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반대로 현대기아차는 제일 작은 소형차부터 제네시스, G90까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향 감각이 떨어져요.
교환 감각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다?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어색해요. 그 다음에 제동 감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점이 아쉽다. 그럼 좋다. 그럼 현대기아차는 나쁜 차고 쉐보레차는 좋은 차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평가하는 부분은 다양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할당치를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차, 안 좋은 차, 즉 좋고 안 좋고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쉐보레차를 쉐보레차 안 좋더라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기본기 가지고 쉐보레차나 혹은 프랑스차 이런 거 깔만한가? 뭐 쓰레기라고 하거나 뭐 이런 뭐 푸조 쓰레기, 시트로엔 쓰레기 그런 차를 왜 타?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쉐보레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기아차를 싫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반떼 샀고 그 현대기아차 굉장히 많이 신차로도 샀었고 좋아합니다. 저는 차를 특정 차의 브랜드나 뭐 이런 거를 편애하거나 그 다음에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평가절하하지도 않고요. 단지 편견 없이 있는 대로 좋은 거 좋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그런데 그냥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평가절하를 하는 특정 차종에 대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제가 갑자기 콜벳하고 이 쉐보레 스파크 옮겨 타면서 이런 두서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이건 좋았구나, 이건 안 좋구나, 역시 좋구나, 역시 안 좋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험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는, 비단 차뿐만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 태도를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고 조금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해 본 거와 카더라라는 거를 들은 거, 간접 경험은 굉장히 그 갭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점은 차가 싸다고 안 좋고 비싸다고 더 좋다. 물론 비싸면 차가 좋죠. 근데 싸다고 더 안 좋다. 그런 단순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가 저렴한 차들, 대표적으로 대중적인 차, 뭐 아반떼, 뭐 이런 차들이 안 좋아서 싸다기보다는 좀 더 대중화되고 좀 더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대량 생산을 하고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렴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스파크도 마찬가지죠. 차가 작고 안 좋아서 싼 게 아니라 차가 작고 뭐 부품 생산이 좀 더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좀 대중적인 차이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나 부품 책정 자체도 좀 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놓고 이런 거지. 비싼 차라고 해서 이만큼 좋고 싼 차라고 해서 이만큼 안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탈 때마다 느낍니다. 네, 오늘은 자꾸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어제 오늘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비도 오고 날씨는 꿉꿉하고 좀 힘든 하루지만 그래도 오늘 들어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또 운동하러 가야죠. 왜냐하면 체력 관리 잘 못하면 이 일은 굉장히 지속 가능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조금 다소 길고 장황한 영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오늘 고객님 덕분에 굉장히 재밌는 차를 경험하게 되었고, 뭐 또 그 차를 타보고 나서 또 이런저런 해설시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적당히 필터링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다음에 시행착오를 계속 이어나가는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틀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